잠시 눈을 꼭 감으세요. 머릿속을 맴도는 모든 생각을 잠시 접어두고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당신은 하루 중 대부분을 누구의 궤도 안에서 보내고 있나요? 배우자, 자녀, 아니면 상사? 칼융에 따르면 당신이 이 순서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는 당신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보이지 않는 표식입니다. 만약 당신의 에너지가 항상 부족하고 무엇을 하든 마음속에 무언가가 빠져 있고 자신은 웃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만 미소를 지어주려고 끊임없이 애쓰고 있다면 사실 당신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줄의 맨 끝에 잘못된 이름을 적었을 뿐입니다. 앞으로 몇 분만 투자하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단 하나의 질문에 직면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그의 줄의 맨 앞으로 당신의 이름을 옮기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잠시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식당 테이블에 서너 명 둘러앉아 있습니다. 웨이터가 수첩을 들고 테이블로 다가옵니다.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당신은 좌우를 살핍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한 명씩 뭘 드시겠어요? 뭘 드시겠어요? 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메뉴판에 몰두해 뭘 고를지 망설이는 동안 당신은 의자에 기대앉아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띤 채 기다립니다. 당신 차례가 되면 웨이터가 펜을 들어 당신을 쳐다봅니다. 당신은 어깨를 살짝 으쓱합니다. 제어더요. 친구들이 주는 건데 무슨 상관이죠? 대부분의 경우 당신은 정말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립니다. 오랜 세월 동안 기분이 좋지 않을 때면 그 꿈틀거림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익숙해져 버린 감정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었을까요? 당신의 삶은 마치 그 식당에서의 장면이 연장선처럼 흘러갑니다. 누군가 우울해하면 당신은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 위로해줍니다. 누군가 어깨에 짐을 지고 힘들어하면 당신은 가장 먼저 그들의 문을 두드립니다. 당신은 남의 일정에 맞춰 토요일을 비워두고 남의 입맛에 맞춰 요리할 음식을 고르고 남의 소원에 따라 휴일을 계획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천장을 바라보던 당신은 문득 이상한 말을 내뱉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사실 답은 바로 당신 주변에 있습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남의 인생 이야기에 매달렸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을 위해 남겨진 시간은 어디에 낭비되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온전히 당신 자신을 위해 오후 시간을 보낸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칼융은 여기서 중요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뒷전으로 미루는 것은 우연히 생긴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은 이야기의 조용한 연장선입니다. 어릴 적 귓가에 속삭이던 말들을 기억하십니까? 동생을 지켜라. 야, 손님을 먼저 대접해라.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다 컸으니 비켜서라. 당신은 수년 동안 이런 말들을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마치 땅에 떨어지는 빗물처럼 그 말들을 흡수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말들은 외부에서가 아니라 내면에서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뒤에서 아무도 같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당신은 입으로 스스로에게 같은 말을 속삭입니다. 피곤한 얼굴을 보면 가슴이 떨립니다. 누군가 어깨를 축 늘어뜨리는 것을 느끼면 순식간에 일어섭니다. 당신 자신의 어깨는 이미 축 처져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당신 자신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미묘한 역설이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을 알아채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관대함에도 불구하고 주변 대다수의 사람들은 당신을 온전히 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에 띄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의 존재를 알리는 어떤 신호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없으니 그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을 배경 속의 그림자, 무대 뒤편에 있는 존재로 여깁니다. 수년 동안 당신은 기댈 어깨를 내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업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두 팔을 활짝 벌려주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생일 식탁에 홀로 앉아 케이크를 자르는 순간 휴대폰이 한 번도 울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순간 세상은 멈춰버린 듯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 주변에 텅 빈 방을 만들어 놓았을 뿐입니다. 오랫동안 당신 자신으로 돌아오지 않았기에 더 이상 당신이 있을 자리가 없는 방 말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당신의 몸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전하려 합니다. 목덜미의 통증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느껴지는 무거움도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미루는 건강검진, 책꽂이에 반쯤 읽다 만 책, 눈을 뜰 때마다 멈추지 않는 소리 없는 울음,
이름 붙일 수 없는 익숙한 공허함. 이 모든 것은 같은 곳으로 향합니다. 당신의 일부는 여전히 누군가가 당신을 최우선 순위에 두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밤중이 훌쩍 넘었다. 집안의 모든 불은 꺼져 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휴대폰 화면조차 완전히 검게 변해 있다. 당신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한 문장이 마음속으로 스며든다. 사실 난 이런 삶을 원한 적이 없어. 당신은 이불 속에서 몸을 살짝 뒤척인다. 그러자 또 다른 문장이 떠오른다. 이 삶은 내 것 같지 않아. 그리고 또 다른 문장이 이어진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하게 된 걸까? 당신은 재빨리 옆으로 돌아 누워 휴대폰을 가까이 끌어당겨 눈에 띄는 첫 번째 앱을 연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직장, 함께 사는 사람, 습관, 그리고 수년간 쌓아올린 모래성까지. 그래서 당신은 그런 문장들을 버릇없는 행동이라고 치부한다. 사치스러운 심리 게임이라고 치부한다. 물 한 잔을 마시고 간신히 잠을 청한다. 그리고 아침이 밝아오자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다. 칼 융은 이 주제에 대해 수년간 연구했습니다. 밤에 당신을 찾아오는 그 목소리는 결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 삶의 가장 내밀한 나침반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기에 희미하게 들리고 그 말은 흐릿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전하는 모든 것은 진실입니다. 이번 주에 이것을 시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밤에 침대에 누우면 휴대폰을 구석에 두세요. 이어폰도 빼세요. 10분 동안 고요 속에서 움직이지 마세요. 판단 없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첫 번째 문장에 귀 기울여 보세요. 두려운 소리가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 목소리는 낮에는 감히 문을 두드리지 못하는 당신 내면의 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회의실에서도, 북적이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당신에게 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완전히 혼자이고 고요할 때 비로소 말을 걸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이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누군가 진심으로 잘 지내세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나요? 그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나요? 아니면 항상 네, 잘 지내요, 감사합니다라는 낡은 대답만 했나요? 만약 당신의 대답이 대다수와 같다면 은근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을 당신에게 가장 먼저 던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당신은 진정으로 자신을 위해 커피 한 잔을 마셔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와 함께하기 위해서도 약속 때문에도 아닌 오로지 당신 자신만을 위해 말입니다. 만약 이 생각이 낯설게 들린다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가치 없는 일로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당신 눈에는 생산적이지도 않고 결실을 맺지도 못하며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융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생산적인 시간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많은 것들이 조용히 모여듭니다. 수년간 쌓아온 감정,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결정들, 외면해왔던 욕구들, 이 모든 것들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들에게 말을 걸도록 허락하는 순간 처음에는 뒤죽박죽으로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마치 몇 년 동안 방에 갇혀있던 사람이 문이 열리자마자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귀 기울이면 며칠 안에 목소리의 어조가 점차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 목소리가 일어나서 모든 걸 버리고 도망쳐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 목소리는 훨씬 더 겸손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시간 1시간을 돌려주세요. 토요일 아침을 저만을 위해 할애해 주세요. 당신이 제 목소리를 듣지 못해서 마음이 아파요. 제 마음을 느껴주세요. 이러한 부탁들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갇혀 있었기 때문에 더 크고 거칠게 들릴 뿐입니다. 그 목소리에 숨 쉴 공간을 조금이라도 주는 순간 당신 안의 혼란은 놀라운 속도로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베개에 머리를 대는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마지막 문장, 한밤중에 당신을 괴롭히는 그 말 없는 아픔, 옛 노래가 흘러나올 때 눈물이 왈칵 쏟아지게 만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떨림. 이 모든 것은 한 근원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그곳에서 묵묵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침묵 속에 묻어버리기 위해 당신이 의지하는 도구들은 사실 바로 당신 눈앞에 있습니다. 친구에게 오늘 밤에
전화할게 라고 말하면 약속한 시간에 맞춰 전화가 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작은 부탁이라도 하시면 최우선 순위에 둡니다. 상사에게 제출하기로 약속했던 보고서는 마감 직전이라도 책상 위에 그대로 둡니다. 다른 사람에게 한 약속은 무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책임감, 수치심, 그리고 상처가 남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한 약속은 어떻습니까? 지난 새해 이번에는 정말 운동을 시작할 거야 라고 다짐했었죠. 그 운동화는 아직도 상자 안에 있나요? 이번 달 안에 이 책을 다 읽을 거야 라고 말했었죠. 하지만 책 표지는 책꽂이 맨 끝에 처박혀 있고 당신은 그것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 눈물을 흘리며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었죠. 그날 밤 이후로 얼마나 많은 책장을 넘겼을까요? 잠시 쉬어야겠다라는 말은 이번 주에도 또 미뤄졌죠.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약속들이 이렇게 가볍게 느껴지게 된 걸까요?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 낯선 사람에게 한 약속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순간은 언제부터일까요? 칼 용은 이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조용한 배신은 거울을 볼 수 없을 때 스스로에게 가하는 배신입니다. 다른 사람의 공격은 눈에 보이고 느껴지고 분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조용히 가하는 행동은 종종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뜹니다. 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뭔가 부족해 라고 말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짚어낼 수 없습니다. 예전에 설렘을 잃었어 라고 말합니다. 어깨에 짊어진 짐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언제 벗어났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긴 작은 약속 하나하나가 내면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남깁니다. 하나씩은 사소해 보이지만 수십 수백 개가 쌓이면 더 이상 벽이 아니라 잔해가 됩니다. 당신은 매일 그 폐허 위에서 살아가며 왜 불안한지 의아해합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집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말과 행동이 정반대입니다. 오늘은 내가 할게 라고 말하지만 내일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집에 들어갈 때마다 당신은 어떤 기분을 느끼나요? 편안한가요? 안전한가요? 아닙니다. 한번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제 깨달으세요. 그 집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 안에는 수년 동안 스스로에게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았던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당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모든 이번엔, 모든 월요일엔 꼭이라는 말에서 배웠습니다. 당신 내면의 그 깊은 곳은 이제 당신이 스스로를 떠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결정을 내리려 할 때, 한 걸음 내디디려 할 때 망설이는 것입니다. 수요일에 다이어트를 포기했을 때 스스로를 의지가 약하다고 판단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삶에 갇혀 있다는 막연한 느낌, 뭔가 잘못됐는데 뭔지 모르겠어 라는 느낌은 바로 그 공허함에서 비롯됩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면 아는 사람에게 하는 약속처럼 스스로에게 하는 말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한 사람은 시간이 흘러도 타인에게 솔직할 수 없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느 순간 공허해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지만 속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게 되는 거죠. 말과 삶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들이 상처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공허함을 느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작은 결심 하나 해보세요. 오늘 밤만이라도요. 자기 전에 10분 동안 휴대폰 없이 지내기, 내일 아침 5분 동안 산책하기, 책 한 페이지 끝내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꾸준히 실천하세요. 내일도 모레도요. 3주 후 어느 날 아침 당신은 오늘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스스로 믿기 때문에 놀랄지도 모릅니다. 이 느낌은 낯설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바로 그거야 라는 목소리가 들릴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댓글에 내가 가장 심하게 나 자신을 배신했던 순간이라고 적어주세요. 단 3단어면 충분해요. 어쩌면 몇 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여기에 적어보세요. 글을 쓰는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거예요. 아래로 스크롤해서 첫 번째 댓글을 읽어보세요. 그 느낌을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없이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어요.
때로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치유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아침 유범씨의 눈을 뜹니다. 완전히 잠에서 깨기도 전에 거의 무의식적으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립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내 능력을 증명해야 해. 그리고 경주가 시작됩니다. 이메일은 더 신중해야 하고 보고서는 더 꼼꼼해야 하며 답변은 더 적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도 경주는 끝나지 않습니다. 스포츠는 단순히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브랜드 사진 스토리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야 합니다. 식탁 위의 음식은 단순히 맛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합니다. 심지어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줄 때 입는 옷조차도 이야기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보이지 않는 경주의 결승선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진정으로 그곳에 도달했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수년간 서류를 쌓아왔습니다. 자격증, 직함, 쌓아온 업적들, 수년간 다음 단계에 매달리며 그저 끌려가기만 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을 희생하며 더 보기 좋게 보이고 더 잘 설명하고 더 정확한 인상을 남기려고 애썼습니다. 진정으로 바랐던 건 단 한마디였습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당신을 바라보며 이제 그만하면 됐어 라고 말해주는 것. 당신은 그 말을 몇 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누군가 귓속말을 속삭이는 듯했지만 그 소리는 금세 사라졌고 당신은 언제나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악순환에는 이름이 없지만 그 느낌은 너무나 익숙합니다. 무엇을 성취하든 무엇을 얻든 사라지지 않는 뼛속까지 시린 피로감, 성공을 거듭 쌓아 올리지만 내면의 공허함은 여전합니다. 칼 융은 이것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가치는 노력으로 얻는 보상이 아닙니다. 가치는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는 진실입니다. 장미는 매일 아침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장미의 아름다움은 노력 때문이 아니라 그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서 비롯됩니다. 길에서 고양이를 만났을 때 이 고양이는 충분히 큰가?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에게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삶에서 졸업장을 모두 치워버리세요. 당신의 직함을 지워버리세요. 팔로워 수를 0으로 초기화하세요. 주변 사람들과 떨어져 가족의 기대에서 자유로운 혼자만의 오후를 상상해 보세요. 누가 남을까요? 피곤한 눈빛에 상처를 안고 때로는 단정하고 때로는 흐트러진 모습의 누군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느끼는 아직은 아니야 라는 감정은 당신이 짊어진 가장 오래되고 무거운 짐입니다. 이제 다른 질문은 그만하세요. 이 모든 달리기는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여러 얼굴이 떠오릅니다. 초등학교 친구, 옛 연인, 한때 당신을 창피하게 했던 선생님, 동네에서 낯익은 얼굴, 먼 친척, 대부분은 몇 년 동안 당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오래전에 잊었습니다. 하지만 당신 안의 작은 법정은 매일 아침 열려 저녁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법정에 먹이를 주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그 법정 대신 당신 안에 또 다른 방을 열 수 있습니다. 판사도 없고 재판도 없는 그저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받아주는 곳. 지칠 때 그곳에 들어가세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과 함께 앉아 있으면 됩니다. 이 방의 문을 열고 나면 밖으로 나섰을 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거울을 보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보세요.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보세요. 오늘 이룬 성과 목록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얼굴, 피곤한 눈, 흐트러진 머리카락, 전에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주름, 오래된 흉터까지 잠시 그렇게 있어 보세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무언가 조용히 스쳐 지나갈 겁니다. 나는 여기 있어. 이것으로 충분해. 더 이상 증명할 필요 없어. 처음에는 믿기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말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나아가세요. 3일 후 그 말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일주일 후에는 회의에서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허리를 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한 달 후 옛 지인이 과거의 업적을 들먹여도 예전처럼 빛났다가 흐려지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가치가 더 이상 외부에서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을 증명하려는 노력을 멈춘다고 해서 게으른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일하고 성과를 내고 발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내면의 구멍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충만함에서 넘쳐 흐르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두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서 시들어 사라지지만 다른 사람은 성장하고 번창합니다. 차이는 재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오늘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고 1시간을 보낼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 1시간을 살아보세요. 느낀 감정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 종이는 당신이 수년 동안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짐에 대한 첫 번째 작은 보답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가치가 사실 멀리 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숨 가쁘게 달려가고 있었지만 가치는 조용히 당신 곁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가 항상 당신 곁에 있습니다. 당신이 걷고 밥을 먹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도 그 사람은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실패했네. 꼴사나웠어. 그게 다야?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과 하루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오후라도 좋으니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아니겠죠. 기회가 생기는 대로 바로 일어나 떠나버릴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매일 아침 마음속에서 그 목소리를 듣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말을 하거나 결정을 내리거나 음식을 고를 때조차도 그 목소리는 존재합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들립니다. 마치 인생의 배경음악처럼 항상 배경에서 재생되고 있습니다. 실수를 하면 당신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가혹하게 자신을 질책합니다. 생각 없이 심지어 가장 친한 친구에게조차 하지 않을 말을 스스로에게 내뱉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당신은 자신이 그러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습관이 되어버린 거죠. 숨 쉬는 것처럼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몸에 배어버렸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곧 삶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거칠고 비난적이라면 하루 동안 마주하는 모든 일이 더욱 가시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반대로 내면의 목소리가 차분하고 공정하다면 같은 하루라도 다르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철학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메커니즘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떠오르는 첫 문장이 그날을 바라보는 렌즈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 종일 그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봅니다. 오늘은 어차피 잘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렌즈가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거친 목소리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잠시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언어는 아닐 겁니다. 오래전 누군가가 당신에게 똑같은 어조로 말했을 것입니다. 어머니나 아버지, 선생님 혹은 당신을 사랑하지만 때로는 냉정하게 사랑을 표현했던 누군가였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그 언어를 마음속에 키워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침묵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허함을 당신 자신의 목소리로 채운 것입니다. 당신은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 그 아이와 같은 상처를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왜 같은 손길로 그 아이에게 다가갈 수 없을까요? 사실 당신은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마음속 한구석에는 여전히 냉정하게 대할수록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실수를 덜 하게 된다는 오래된 믿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년 동안 들어온 말이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끊임없이 무시당하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위축됩니다. 끊임없이 꾸중을 듣는 사람은 나아지지 않고 그저 지쳐갈 뿐입니다. 수년 동안 냉정한 목소리로 당신을 괴롭혀온 당신 안에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소리는 당신을 정상으로 이끌지 못했고 오히려 서서히 당신을 나락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자리 잡으면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종이를 한 장 꺼내세요. 그날 가장 먼저 떠오르는 냉정한 생각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아래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답이 아니오라면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 말의 줄을 그으세요. 대신 이렇게 쓰세요. 자, 뭔가 잘못됐어. 알아보고 배우겠어. 그게 다야. 처음 몇 번은 어색하게 들릴 거예요. 당연한 일이죠.
오랫동안 전혀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사흘이 지나면 그 어색함은 사라질 겁니다. 일주일 후에는 예전의 냉정함이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할 거예요. 한 달 후, 아침에 거울을 볼 때 피곤한 얼굴을 연민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작지만 진실된 변화가 일어났다는 뜻이죠. 자신에게 친절하다는 것은 방종이나 실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경계하는 내면의 냉혹한 목소리는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당신이 넘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뿐입니다. 그 목소리를 무시하면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립니다.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고 이번에는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하며 버리지 않게 되죠. 한 발짝 내딛는 순간 이번에는 떨림이 덜합니다. 더 이상 뒤에서 당신을 벌하는 자가 기다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시 멈춰 서서 이것을 기억하세요.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쓴 사람도 버린 데모곡들을 만들었을 겁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도 잘못된 결정의 무게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을 겁니다. 실수는 당신을 다른 사람들과 구분 짓는 오점이 아닙니다. 실수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며 우리를 이 삶에 묶어주는 것입니다. 매일 밤 실수를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스스로에게 설명하다 보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숨쉬는 공기조차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오늘 자신에게 작은 약속을 해보세요. 이번 주 마음속에 떠오르는 첫 번째 부정적인 생각에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단 한 번만, 오늘 하루만, 내일도. 석 달 후 돌아보면 당신 마음속의 감정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져 있을 겁니다.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 곁에 있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더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아침이 올 겁니다. 화요일일 수도 있고 비 오는 11월일 수도 있겠죠. 전화기는 조용하고 달력은 텅 비어 있고 마지막 메시지는 몇 시간 전에 전송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고요함 속에 홀로 서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당신 자신과만 함께 있습니다. 그 순간 수년 동안 방구석에 밀려있던 당신 안에 누군가가 당신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병원 복도에서 이 만남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칼 융은 평생 동안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른 말로 표현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칠 때 가장 지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멀리 나가더라도 내면이 공허하다면 결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여정은 탈출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오랫동안 목소리를 듣지 못했던 그 사람, 끊임없이 자신의 필요를 미루어왔던 그 사람, 바로 당신 자신에게 다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약속을 잡을 필요도 없고 돈을 쓸 필요도 없고 특별한 일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10초 안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자신에게 진심 어린 좋은 아침 인사를 건네세요. 커피를 준비하되 이번에는 화면이 아닌 창밖을 보세요. 창밖 하늘은 차가운가요? 따뜻한가요? 오늘 당신의 기분은 어떤가요? 거울을 볼 때 낯선 사람이 아닌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를 바라보세요. 이런 것들이 사소하고 하찮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인생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로 만들어집니다. 몇 년 후 당신이 돌아볼 때 모든 것이 여기서 시작되었지라고 말할 순간은 화려한 순간이 아닐 겁니다. 그저 평범한 아침일 뿐이죠. 그렇게 말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기심이란 주변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빈 컵으로는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사랑은 지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인내심 있게 돌보고 싶다면 먼저 당신 안에 인내심이 풍부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하고 싶다면 먼저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베푸는 모든 것은 어딘가에서 비롯됩니다. 오랫동안 그 빈자리가 비어 있었다면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헛수고일 뿐입니다. 자신을 버린 사람이 진정으로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수년간 쌓인 피로, 폭발 직전의 분노,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약한 인내심. 우리가 주는 것이 공허하다면 상대방은 말하지 않더라도 어딘가에서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관대함 속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로 시선을 돌리면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처럼 서두르지 않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네라고 말하는 횟수가 줄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더 차분하고 행복해 보입니다. 마지못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주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처럼 대하는 것은 오만함이 아닙니다. 마침내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는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듣기에는 좋지만 마음속은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을 소모시키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먼저 소중히 여길 때 당신이 베푸는 것이 달라집니다. 의무감에서 선물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표면적으로는 심오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미묘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순간 당신 안에서 새로운 문이 열렸을 겁니다. 만약 이런 느낌이 든다면 그 문을 계속 열어두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오늘은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은 애정을 나 자신에게도 보여줄 거야. 단 한 문장만이라도요. 하지만 매일 그렇게 하세요. 3달쯤 지나면 돌아봤을 때 정확히 무엇이 변했는지 설명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어느 날 밤 소파에 앉아 차가운 커피를 마시며 밖은 고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그 생각은 평화롭게 스쳐 지나갑니다. 당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그 사람은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찾고 있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 사람을 보고 미소 짓습니다. 바로 그 순간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댓글에 이번 주 나 자신에게 바칠 30분이라고 한 문장만 남겨주세요. 나머지는 자유롭게 쓰셔도 좋습니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당신은 오랜만에 자신에게 진정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아래 댓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오늘 같은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다른 사람들도 이 작은 발걸음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으로 저희 영상 시리즈는 끝입니다. 저희를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하기 버튼을 통해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